아, 저 스팸 아니야 저거? 혜원이 때문이야. 어? 왠지 기분 나빴어. 아니야 농담이야. 울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돼? 안 덥지? 난 더운데 진짜. 시원하네. 오늘 춥구나. 내 안에 열정이 솟아나나 보다. 되겠니? 입체 구조. 그러면 얘네들 분자 구조 그린 것들 중에서도 입체 구조를 찾을 수 있잖아. 얘네 둘만 입체 구조다? 얘네 둘만 입체 구조야. 나머지 평면삼각형 평면 구조고 구분형도 평면 구조야. 근데 이제 가끔 학생들이 잘 헷갈려 하는 게 얘도 전자쌍의 배치가 사면체형이고 얘도 전자쌍의 배치가 사면체형이잖아. 그지? 삼각분리형도 얘도 전자쌍의 배치가 사면체형이잖아. 그래서 얘도 입체 구조로 잘못 알고 있어. 가끔 보면 H2O나 OF2는 입체 구조 아닌가요? 하고 걸어다니는 줄 알아. 분자가. 삼원자 분자는 입체 구조가 될 수가 없어. 그지? 그러겠지. 다 누워. 눕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저 설명해 줄게. 얘가 입체 구조, 이렇게 평면 구조라 그랬잖아. 직선형 얘는 보여줬잖아. 그지? 얘는 왜 평면 구조일까 싶을 텐데 구조를 그려보면 질소 사이 이중결합이고 플로린,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전자쌍의 배치가 하나, 둘, 셋. 무슨 형? 평면삼각형. 그지? 한 평면에 존재한단 말이야. 요 세 개의 원자가. 그리고 얘네들도 평면삼각형. 그지? 한 평면에 존재하는데 되게 우연찮게도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같은 평면이 아니라. 그지? 같은 평면에 존재하고 않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학 결합적인 측면 너희들한테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화학 결합적인 측면까지 가르치잖아. 대학 과정의 내용이야. 원자가 결합 띠어리 이론 해가지고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나중에 대학생 때 배울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 난 고등학교 때 배웠어. 근데 진한 교육 과정에서는 안 배우더라고. 지진한 교육 과정도 안 배우고. 그 전 교육 과정에 화투에서 배웠지. 옛날에 진짜 오래전이지.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왜요? 이게 직각으로 꺾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러면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가 없다. 설명하기가 좀 그래.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걸 어떻게 니들 오비탈도 모르잖아. 넌 알네? 미련한 새끼.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현서도 알아? 오비탈? 미련한 새끼. 교육과정도 아닌데 왜 배웠어? 오비탈 쓸데없는 거. 사실 오비탈이 되게 대학교 과정이나 제대로 된 화학을 배울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 잘 배워놨어. 대학 가서 배우려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 과정에서 전혀 쓸모가 없어서 속상해서 그런 거지. 진짜로 고등학교 진학교육 과정에서 오비탈이 제대로 잘 나왔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화학원 니들 이전 교육 과정에 화학원 교육 과정 자체는 매우 훌륭했어. 내가 볼 때 흐름도 굉장히 잘 잡았어. 내용적으로 누가 망쳤어? 수능 출제가. 이 문제들로 등신을 만들어놨어. 화학을. 화학도 아닌 것을 오비탈 규칙이나 화학적인 규칙을 화학도 적용이 안 되는 것들로 막 이상하게 화학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이상한 논리를 막 결과적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 왜 이런 병신 짓을 하지? 그러면서 문제는 풀어줬는데 풀 수는 있으니까. 정말 그 출제한 놈들이 잘못 만들었어. 아유,
니들 교육과정에서도 오비탈은 필요했는데. 니들 양자 컴퓨터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뭐야 이 새끼들은 산속에서 살아? 뉴스 안 봤어? 양자 컴퓨터 양자 뭐야 진짜 몰라? 수호 너 지리산 수호자야? 뭐야 왜 양자 컴퓨터 못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 양자 컴퓨터 할 때 그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 그 오비탈이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아유 속상하다. 아무튼 이걸 설명하려면 그 대학 영역까지 가야 돼서 제대로 설명하려면 안 하려고 그냥 받아들여. 중심 원자에 이렇게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면구조야. 그리고 보면은 COF2도 얘네 둘이 좀 특이한 거야. 얘네 둘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잖아. 베릴륨과 붕소는. 근데 얘 COF2는 이렇게 있잖아. 이중결합 있지. 평면구조. 그지? 얘도 이중결합, 삼중결합 있지. 평면구조야. 이중결합 있지. 평면구조야. 어? 뭐 얘는 삼형자 분자니까 당연한 거고. 어디 갔니 또? 없는데? 삼원자 분자. 아무튼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다. 평면구조야. 알겠니?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니? 응? 여기 있는 것들 루이스식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루이스식을 토대로 분자 구조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연결 짓고 나면 우리 분자의 극성, 분자의 극성을 건드릴 거야. 요 루이스식을 배우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결합의 극성이었어. 알고 있니? 자,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뭐였어? 전기음 성도차가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기억해? 전기음 성도차가 0보다 크면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분자의 극성은 분자 구조까지 연결하는 거야. 전기음 성도차로 결합의 극성을 했잖아. 또 하나 뭘로 했니? 전기음 성도 말고 물리학자들이 한 거.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한다 그랬지. 기억나? 근데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어? 계산 안 하고 화살표 그리는 거라고 했어. 기억 안 나? 뭐야? 너 누구랑 수업한 거야? 나 누군가랑 수업했는데? 쌍극자 모멘트. 빛나리 기억 안 나? 혜원 기억 안 나? 이거 맨날 바닥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시연아 예? 기억 안 나는구나. 이 더듬는 거 봐라. 은율이는 기억나요?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배운 걸 거야 그러면. 기억나? 엄마 기억 안 나는데. 자 쌍극자 모멘트는 말이야 H랑 F가 이게 또 H를 쓰면 어떡하니? F가 있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소윤이 때문에. 소윤이 맞나? 뭐지? 소윤이 누구야? 이게 소윤이구나. 채원이구나. 헷갈려. 기분 나빠해. 우와, 나 진짜 너 헷갈리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해. 내가 저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지? 너 좀 제대로 생겨봐라. 기분 안 나빠. 헷갈려도. 자, HF가 있어. 응? 그러면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 F가 더 커. F가 짱 커. 제일 커. 원소 중에서 F의 전기음성도가 4.0 제일 커. 기준이야. 그래서 수소가 내놓은 전자, 플로린이 내놓은 전자 이렇게 해서 함께 가진 게 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플로린 쪽으로 기운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수소한테 있던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기울어 갔다라고 얘기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화살표로 그리게 되거든. 사실상 수소와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야 이씨, 얘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고 얘도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는데 화살표 그리려면 그릴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저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면 우리 현서가 이게 현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인상을 쓰고 있거든. 왠지 알아? 냄새나. 이게 좀 찌린내가 나. 그래서 여름이었잖아. 그럼 똥파리가 이렇게 한 마리가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현서 주변으로. 그러면 내가 현서 근처 가기 싫잖아. 그치? 이렇게 막 보면 똥파리가 막 돌고 있단 말이야. 현서 주변을, 머리 주변을. 그럼 평균적으로 똥파리의 위치는 현서의 중심에 있겠지. 내가 볼 땐. 보니까. 그치? 그래서 수소끼리 결합 안 하고 수소 원자로 있을 때 요 전자의 평균 위치는 원자의 중심의 거리하고 똑같겠지. 얘가 봤을 때 여기서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지? 전자의 평균 거리는 여기야. 근데 중립의 위치에 완벽하게 무극성인 위치에 내놓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요 수소가 결합하기 전에 내 전자 하나를 온전히 가지고 있고 결합한 후에 절반 정도 빼앗겼지만 절반 정도 온 거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 원자로 있든 분자로 있든 전자가 근처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크게 차이를 못 느껴서 전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구나 라고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는 화살표가 안 그려지는데 얘는 아까 현서 주의 똥파리처럼 중심에 있다가 플로린하고 결합을 하면 플로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플로린의 전자는 지 쪽으로 잘 안 와. 어느 정도 한 1의 전자가 계속 내 중심 근처에서 돌고 있다가 저쪽으로 멀어져 간 거야. 그러니까 한 0.7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지. 멀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얘 전자가 여기에서 마치 요 정도까지 이동한 것처럼 느끼는 거지. 얘는 얘가 살짝 멀어졌지만 끌어온 게 있어서 얘가 느끼기엔 그냥 뭐 약간 마이너스. 왜 내 중심에 더 오래 머무는 것 같지? 라고 느끼니까 화살표를 뻗을 일이 없지. 돼? 그렇게 해서 전하가 옮겨간 거리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게 쌍극자 모멘트. 그런 의미로. 현서 피부로 느끼지? 그렇게 해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거야. 알아들어? 이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야. 근데 이제 분자의 극성을 건드릴 때 결합의 극성은 전기음 성도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로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거잖아. 분자의 극성은 분자 구조를 파악해. 분자 구조를 파악해. 그래서 CO2를 그려주면 무슨 형? 분자 구조 무슨 형? 무슨 형? 직선형. 그지? 직선형이잖아. 결합각 몇 도? 180도야. 그래서 요 탄소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지?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요 탄소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두 방향으로 이렇게 뻗치지. 분자 속에서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그냥 합하는 거야. 니들 화살표 합해봤어?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은 길이가 가잖아. 빵이 돼. 없어져. 서로 상쇄돼. 너희들 힘의 합성 배워봤어? 배워본 사람? 힘의 합성? 너 안 배워봤어? 아이 지리산. 아이씨. 산속에 살다 오니까 그러지. 아닌가? 요즘 중등 과정에 힘의 합성 안 나와? 시연아? 예? 힘의 합성 나와? 저 중학생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타잔인가? 너 정글에서 살다 왔지 개똥아. 왜 힘의 합성을 모르지? 이게 그럼 수학 과목 중에서 기하 벡터는 배웠지.
야, 배웠댄다. 용어는 들어봤지? 용어는 들어봤지? 그 물리량엔 벡터량, 스칼라량이 있거든? 스칼라량은 방향이 없어. 방향이 없어. 그래서 화살표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마치 몸무게처럼. 다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화살표를 잘 표시를 안 해. 원래 힘은 화살표를 같이 표시해야 되거든. 내가 우리 빛나리를 밀었어. 근데 10N으로 밀었어. 그러면 화살표가 저쪽으로 갈 거고 땡겼어. 10N으로 땡겼어. 화살표가 이쪽으로 오겠지. 들었어? 들지 못하겠지. 무거워서 100kg.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힘을 가하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 물리량들이 있어. 그걸 벡터라고 해. 벡터 있어 보여. 그지? 나 어렸을 때 벡터맨 겁나 못 없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벡터. 그래서 얘를 화살표로 표시하거든. 근데 말이야, 벡터의 합성, 벡터를 합하고 뺄 수 있단다. 같은 방향이면 그냥 합하면 되는데 A 벡터, B 벡터 있다. B 벡터의 요만큼의 A 벡터 얼만큼이지? 대충 이만큼. 합하면 전체 벡터는 요만큼이야. 합한 거. 같은 방향이면. 근데 서로 다른 방향이 엇갈리잖아?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어서 얘네 둘을 합하려면 어떻게 해?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갖고 얘 길이랑 요 길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샥 그려주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가 돼. 이렇게. A 빼기 B는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어. A 빼기 B는 말이야. 벡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A 벡터 있고 B 벡터 있잖아? A 빼기 B 어떻게 되게? B를 요 방향을 반대로 바꾸잖아? 그럼 마이너스 B야 얘가. 이게 마이너스 B야. 벡터가 이래. 방향이 정반대다 그럼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되겠지.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A 빼기 B나 마찬가지야. A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는 거야. 결국은 덧셈만 알면 돼.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만 그리면 돼. 합성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상쇄되지. 그래서 얘는 그 분자 내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표시해서 다 합해주면 없어지지 화살표가. 이런 분자는 무극성 분자야.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고 아이고야 이 단원 다 나갈 줄 알았는데 벡터를 몰라서 다 못 나가네. 이런 벡터도 몰라. 벡터맨도. 자 그리고 이제 BF3를 할게. 그러면 얘 평면삼각형이지. 120도야. 그리고 화살표 길이가 똑같겠지. 120도의 화살표 길이가 똑같아. 그지? 120도의 화살표 길이가 똑같아. 그럼 얘네 둘 먼저 더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텐데 60, 60, 60, 60, 60이겠지. 정삼각형 두 개니까 얘 길이랑 얘 길이랑 셋이 똑같겠지? 돼? 그래서 얘네 둘 합한 게 초록색 화살표가 되고 요 초록색하고 맞은편에 있는 얘랑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겠지.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 주면 결국은 얘도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가 돼. 무극성 분자가 돼. 물론 이제 이렇게 분자 구조를 그려서 쌍극자 모멘트 하나 그려서 다 합했을 때 0이 되려면 화살표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려면 분자 구조가 대칭 구조가 돼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무극성 분자는 대칭 구조를 가지게 돼. 그리고 극성 분자는 어떻게 되겠니? 분자 구조가 비대칭 구조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대칭인 것 같기도 하고 비대칭인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얘들아 H2O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대칭 구조잖아요. 그지? 이렇게는 비대칭이고 그러면 이거 보통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으로 본단다. 왜? 극성 분자라서. 되려 반대로 파악하는 게 좋아. 극성 분자면 비대칭 구조고 무극성 분자면 대칭 구조로 표현하는 게 좋아. 봤더니 얘 대칭 구조도 있고 비대칭 구조도 있는데 대칭 구조가 우세한 것 같으니까 무극성 분자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분자 구조 분자의 성질을 보고 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 이게 대칭론, 군론이라고 하는 무기화학 물리학에서 하는 게 있는데 복잡해. 나 하다가 대가리 터지는 줄 알았어. 공부하다가 대가리 터지는 줄 알았어. 화공과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응? 되겠어? 화공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분자 구조를 그려서 일일이 화살표 그리면 시간이 더럽게 오래 가죠. 그냥 특징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 다 화살표를 그려주려고 했는데, 자, 무극성 분자의 특징. 루이스식을 그렸을 때 구조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확인할 수 있어. 루이스식만 그릴 수 있으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해. 그리고 외곽 원자가 한 종류여야 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잖아. 무극성 분자야. CO2 그렇잖아. 그지? BF3 그렇고 BF2 그렇고 그지? CF4 그렇고 얘네들 다 무극성 분자야.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잖아. 극성 분자야. H2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 있지? 극성 분자야. NH3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 있지? 극성 분자야. 희한하게도 요걸 만족하면 두 개를 다 만족하면 무극성 분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극성 분자야. 돼? 자, 숙제는 어디다 썼지? 숙제는 113쪽부터 123쪽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2단원 요거 마무리하고